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테일러의 마피. 윙고입니다. 네, 오늘은 르노 삼성 자동차 그 사태를 가지고 나왔죠.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전면 파업한다, 지도부를 뭐 신고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부문 폐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자동차 그 노조는 말이 많잖아요. 항상 너무 강성 노조다, 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 야간 가동 전면 중단 어제 선언했고 오늘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뭐 말이 1교대지 그냥 주간으로 정상 근무하는 거고, 노조 전면 파업 결정 이후로 70%의 출근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꽤 많은 것 같죠? 그쵸? 예, 많은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라인 근무자 출근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생산량이 기존의 10%, 2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파업 선언 이전 1월부터 5월까지의 생산량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율이 거의 6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율로 줄어든 거죠. 그쵸. 그러니 뭐 경영진들도 뭐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파업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노조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군산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여기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예. 오히려 새 노조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원들끼리 이거 지도부가 너무 잘못했다, 이 노조 탈퇴하고 금속노조고 뭐고 나가리고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노조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르노 삼성 그 노조원들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다가 결국 문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처럼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어떤 노조원은 이제 탈퇴를 했나봐요, 얼마 전에. 예. 탈퇴하면서 하는 얘기가, 노조가 조합원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니까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노조 징계를 받으니까 그냥 노조를 탈퇴한 거죠. 노조원들의 뭐 의견을 맞는 그쵸. 이야기인데, 그러려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르노 삼성 그 경영진들은 하루 140억으로 상정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고 법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노동조합법은 그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인데, 파업을 하는 기간에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이번에 파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급을 인상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법과 거리감이 있으니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회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게 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기든 지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건 압박 카드지 않을까. 그렇죠. 노조를 압박하려는. 네, 맞습니다. 너네 그냥 기왕이면 우리 말 듣고 복귀해라. 네. 약간 이런 식의 무언의 압박을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노조 이제 조합원들 반응이 굉장히 미지근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12일인데 이 12일 직장 폐쇄 첫날 출근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참하지 않는 건가요? 예, 동참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 노조의 그 기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노조원의 60%가 노조 집행부의 파업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면 뭐 거의 과반수죠. 과반수 이상이죠. 네. 60%. 아마 단체마다 이제 뭐 조례가 좀 다르겠지만 과반수 이상이면은 그 집행부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마. 네.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아직도 지도부는 뭐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르노 삼성 노조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자기네 의견을 이렇게 강요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자기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노조원들도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은 자칫하면 자기들의
그 노조 자리 뭐 저기 노조의 임원직 자리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많은 노조원들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금속노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배경에 있는 그 네. 더 큰 노조. 예, 노조원이 있고 음, 노조 지도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금속노조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왜냐면 이게 잘못해서 힘겨루기가 되고 져버리면은 판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앞선 거죠. 노조원들보다 더. 또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지도부를 어떻게 뽑길래 네. 노조원들의 의견을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는 뭐 그럴듯한 말 하겠죠. 아, 그렇겠죠. 뽑히기 전에는 네. 뭐 다 당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처럼 네, 그렇죠. 얘기하고 이제 막상 뽑히면 또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것처럼 다 그런 거죠 뭐. 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있잖아. 뭐. GM 군산 공장 케이스를 보면은 반성을 할 법도 한데요, 그죠? GM 군산 공장의 케이스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망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였고. 금속노조 이런 관련된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거칠고 네.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금속노조나 이런 경우에는 공정 중에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손가락이 날아가거나 만약에 그런 거를 본인들이 사전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큰 피해를 입거나 자기 동료가 뭐 크게 다쳤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성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좀 있죠. 뭐 STX나 뭐 조선 회사들도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뭐 파업을 한다거나 그런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럼 간단하게 노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이 그로 만들어진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회사라는 거대 집단에서 노동자 개개인은 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뭐 노조 자체나 노조의 설립 이런 거를 나쁘게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몇몇 기업들의 그런 행위들이 네. 사실은 좀 더 문제이고 네. 노조라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네. 항상 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행위들 많이 해요. 뭐 네. 전면 파업을 한다거나 네네. 그런 그런 식으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 약간 국민한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죠. 아, 그렇죠. 특히 뭐 수송 관련 뭐 버스 업체라든가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회사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네. 이제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행위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그런 이미지나 행동들이 좋게 안 비치는 것 같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피해 입은 집단이 봤을 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거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본인들에게도 약간 불리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전에 노동자들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라도 관철시켜야 될 때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때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된다더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 노조가 가야 될 방향은 저는 오히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노동자에 대한 그런 이제 권리나 여러 가지 그 처우 상황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했다면 이제는 좋은 선례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영국 그런 석탄을 채굴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광부들이 시위를 한 거죠. 내 월급을 줄여달라고. 왜 줄여달라고 한 거냐면 이제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을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회사가 좀 더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월급을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일하고 이걸 같이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왜 너네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자기 월급을 줄여달라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좋은 케이스가 돼가지고 물론 그 회사가 그런 이제 방법을 채용을 해서 그런 이제 어려운 경제 사태를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좋은 케이스다. 이게 그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이제 좀 분배를 할 줄 알고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사례로 봤고 정말 제일 저는 이제 노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노조라는 게 단순히 노동자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측면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이제 선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경영자들도 단순히 자기네가 경영진이니까 우리 말만 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설득 당하고 서로의 그 각자 입장에서 좀 설득하고 경영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도 그렇고 경영인도 그렇고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끌어 나가는 돈 벌려고 모인 거잖아요. 계속 같이 돈 벌려고 회사의 이익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점점 나아갔어요. 그런 게 좀 많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좀 뭔가 다른 이야기로 많이 세긴 했는데 결국 이제 어쨌든 뭐 노조라는 게 되게 지금 빠르게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테일러는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 문제를 가지고선 얘기를 나눠봤어요. 단순히 이제 르노 삼성 사태만으로 볼 수 없는 문제죠. 이게 좀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노조들이 좀 더 좀 긍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성숙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성의성의껏 댓글을 달면서 네. 토론을 한번 또 새로운 주제로 이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